매일 아침 유산균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여전히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신가요? 변비가 낫지 않아서 유산균은 다 상술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에 전혀 맞지 않는 균을 드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유명한 제품을 무작정 많이 넣는다고 장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맞는 균을 똑똑하게 골라 넣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몸이 좋아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평생 속 편하고 시원하게 황금변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게 맞는 균의 종류, 둘째는 생존율을 높이는 섭취법, 셋째는 균의 먹이 관리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지금 드시는 유산균이 소장용인지 대장용인지 아시나요? 대부분 그냥 종합 유산균이라는 이름만 보고 고르셨을 텐데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몸속 장내 환경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인류 호텔 시스템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장내 유익균은 특급 호텔을 찾아와 시설을 아끼고 매너를 지키는 아주 고마운 VIP 손님입니다. 반대로 장내 유해균은 객실을 부수고 고성방가를 일삼는 악성 진상 손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장 속에는 환경에 따라 좋은 손님도 나쁜 손님도 되는 중간 성향의 중간균도 존재합니다. 호텔 청결 관리와 환기 시스템이 엉망이면 진상 손님들이 활개를 치고 복도에 악취가 납니다. 결국 품격 있는 좋은 손님들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호텔을 하나둘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호텔 관리 시스템이 완벽해지면 진상 손님은 발을 붙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 장도 똑같습니다. 유산균은 나쁜 균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경찰이나 군대가 아닙니다. 유산균의 진짜 역할은 장이라는 호텔을 유익균이 머물기 좋은 쾌적한 공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장에 사는 핵심 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대표 주자는 소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락토바실러스 계열의 유익균입니다. 락토바실러스는 산소를 비교적 잘 견디며 김치나 요구르트 같은 발효 음식에 가득합니다. 면역세포를 훈련시키고 자극하여 비염이나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줍니다. 평소 잦은 소화불량이 있거나 여성질 건강, 요로 건강이 고민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같은 균주는 체지방 합성을 막고 당 흡수를 억제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소장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하수구 역할을 하는 대장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핵심 균주는 바로 대장에서 살아가며 독소를 걸러내는 비피도박테리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유제품에서 자주 들어본 비피더스균이 바로 이 균주를 말하는 겁니다. 비피더스균은 산소가 전혀 없는 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유해균의 번식을 막아줍니다.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비피더스균은 나이가 40대, 50대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줄어듭니다. 어린 아기들의 변은 냄새도 거의 없고 노란 황금색을 띠는 것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변이 묽어지고 방귀 냄새가 독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장내 비피더스균 비율이 뚝 떨어지고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독성 가스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평소 만성 변비나 묵직한 잔변감이 남아 늘 찝찝하셨던 분들은 대장 환경을 꼭 살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을 짚고 넘어가자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 죽으면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삼킨 생균은 강한 산성을 띠는 위산과 소화 효소인 담즙산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익균의 90% 이상이 대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멸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장 끝까지 살아가는 생존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캡슐에 특수 보호막을 씌워 위산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는 코팅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한국인의 오랜 식습관에 맞춘 균주인지 따져보는 일입니다. 마늘과 고추처럼 매운 양념과 염분이 많은 한식을 주로 드시는 한국인의 장은 서양인과 다릅니다. 서양인의 장에서 유래한 균주보다 한국인의 장내 환경에서 살아남은 균주가 훨씬 유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비싼 유산균을 사놓고 따뜻한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두진 않으셨나요? 유산균은 온도와 습도 변화에 매우 취약하여
상온에 방치하면 스스로 죽어나가거든요. 배송 과정부터 냉장 유통이 철저하게 지켜졌는지 확인하시고 보관도 냉장고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제조된 지 6개월 이상 지난 제품보다는 제조일자가 최근인 신선한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값 충분히 합니다. 섭취 타이밍도 효과를 좌우합니다. 위산 분비가 가장 적은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신 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한 잔이 밤새 분비된 위산을 씻어내어 유익균이 장까지 무사히 도달하도록 돕는 겁니다. 만약 위가 약해 속쓰림이 있으시다면 식사 중간이나 식후, 직후에 챙겨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좋은 생균을 먹어도 밥을 주지 않으면 금방 굶어 죽고 맙니다. 유익균의 영양 공급원이 되는 먹이를 의학적으로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르거든요. 가장 훌륭한 균의 먹이는 바로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만나는 천연 식이섬유들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해조류, 버섯과 사과 같은 통과일에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흰쌀밥 대신 귀리나 현미를 30% 정도 섞어 드시면 균들이 아주 신나게 일합니다. 장내 유익균이 이 섬유질을 갉아먹으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천연 방패를 만듭니다. 이 물질이 장벽을 튼튼하게 코팅하고 온몸의 만성 염증 불씨를 확실하게 꺼주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유산균을 먹고도 오히려 배가 더 빵빵해져서 당황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가스가 차거나 일시적으로 변이 묽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텔의 낡은 가구를 빼내고 새 인테리어를 할 때 먼지가 나는 것과 같은 적응 과정입니다. 이럴 때는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드시다가 서서히 몸을 적응시켜 나가시면 안전합니다. 다만 2주 이상 복통이나 설사가 멈추지 않는다면 과민성 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소장 내 균이 과증식하는 15 증후군이 있다면 유산균 복용을 잠시 멈추는 게 좋습니다.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무작정 먹기만 하면 장은 오히려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소 1개월에서 3개월은 꾸준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장과 뇌는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장이 편안해지면 머릿속 불안과 피로도 사라집니다. 그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로 고생하셨던 건 여러분의 잘못이나 게으름 탓이 아닙니다. 내 장의 특성을 모르고 맞지 않는 방법으로 애써왔기 때문이니 이제 자책하지 마세요. 정확한 원리를 알았으니 오늘부터 내 장에 맞는 균주와 식습관을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의학 지식을 명확히 짚어드리는 것은 제 몫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매일 미지근한 물 한 잔과 채소를 챙겨 드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오늘 배운 3가지 공식 꼭 실천하시고 매일 아침 가볍고 상쾌한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체질이나 기저질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